최상목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총사령탑.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7월에도 또 물가가 오른다고 말입니다. 기상이변이나 기저효과 때문에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경제가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장에 나가 보시면 물건을 들었다가 탁 놓을 때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면서 물건을 놔버리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물가는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었으면 사야 돼요. 그게 경제가 잘 되는 길인데 내가 집었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탁 놔버려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물가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항상 고용 다음에 물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내려가서 목표 물가인 2%대 이게 안정성을 기리지는 못할 만큼 지금 계속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목표 물가대라고 하는 2% 물가는 물 건너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을 했거든요. 6월에 마이너스 0.1% 전월 대비해서 떨어져 7개월 만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월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7월에 소비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솔직한 고백을 해서 7월에 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니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 나름대로 물가가 잡혀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다. 지금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거든요. 도매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요. 기본적으로는 농림수산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3.9%까지 떨어져 3.9%까지. 공산품은 2.6%, 전력가스, 수도, 폐기물 1.9%, 서비스는 2.4%. 농림수산품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떨어진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11.6%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까지 올라가던 것이 6월 달에 11.6%까지 떨어졌잖아요. 게다가 수산물도 약간 올랐습니다. 1.6%. 축산물은 마이너스 4.5%고요. 이게 공산품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석유나 석유 제품은 13%까지 올라가지만 1차 금속 제품도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질 정도로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전력가스, 수도, 폐기물도 좀 떨어지고요. 서비스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 숙박도 올라가고요. 정보통신, 방송도 4.5%로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를 보면 그래도 좀 떨어진다에 가깝습니다. 농산물이 떨어지니까 공산품도 떨어지고 여기에 서비스 제품까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해서 7개월 만에 0.1%가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가 좀 생산자 물가가 잡혀가나 그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결국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올해 6월에 2.5%잖아요. 작년 6월에 마이너스 0.3%입니다. 작년 7월에도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저효과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더 오른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6월에 2.4%까지 떨어졌는데 7월에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네 삶은 공공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벌이도 적은데 물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갑은 더 안 늘어요.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쥐꼬리만큼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환율은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는 더 올리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 소득이 주니까 지금 최상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지금 오는 것은 아닌가. 또 7월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민생도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고 그다음에 물가라고 했는데 고용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뭔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도 안 잡혀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서민의 고통이 이게 일자리와 물가인데 일자리도 나쁘고요. 일자리 진짜 나쁘거든요. 통계만 좋아요. 통계만. 일주일에 1시간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 진짜 많이 들여서 고용통계 만들어내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통계 쓰잘데기 없는 통계를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미국 고용통계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계속 보잖아요. 그죠? 비농업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비농업 고용 인구가 많아졌다 이러면 실제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농업 고용 인구가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쭉 떨어져요. 주가도. 우리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통계를 아직도 안 고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죠. 물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용이 좋아져야 물가도 더 내려가는데 지금 물가 정책도 제가 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개혁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 정책도 그렇고요. 물가 정책도 그렇고 좀 변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만큼 경제개혁은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변죽만 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